역시 선거법 관련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 부인만 하더라도 지금 법화 관련된 건데 이게 이재명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바로 이재명과 부인 김혜경의 법인카드. 이것은 김혜경의 법인카드는 선거법이었지만 앞으로 이 김혜경과 이재명의 법인카드는 다른 겁니다. 국고손실죄. 그러니까 이게 배임죄라는 거다. 국고손실죄. 그러니까 나라의 예산을 공무원도 아닌 김혜경이가 그걸 썼다. 그것은 이재명과 공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공범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민간인이라도 공모를 했으면 같이 그 공모 배임죄로 같이 처벌받습니다. 원래 배임은 이 공무원들이 처벌받는데 민간인이 공무원하고 결탁해서 범죄를 저지면 이 배임죄는 신분죄인데 그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의 이 법인카드 사건, 이것은 김혜경이가 150만 원 선고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재명 사건으로 연결되어지고, 자, 이재명 사건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11월 25일은 위정교사. 자, 이 위정교사 재판은 그야말로 중형, 법정 구속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정교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11월 28일에는 이재명의 핵심 척건인 김임섭 씨의 이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최종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리게 됩니다. 11월 25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 김인섭의 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김인섭 사건 이게 빨리 진행된 것은 이재명과 달리, 자, 여기 있는 판사들은 빨리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1심의 김옥건 판사, 2심의 마용주, 그래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지금 대법원에서 이제 11월 28일 날 확정 판결이 내게 되는데 그 대법원 판사가 바로 권영중 대법관입니다. 자, 권영중 대법관이 이날 확정 선고하게 되면, 자, 그래서 이 김임섭의 이게 범죄 혐의는 굳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알선 수재는 원래 5년 이하입니다. 5년 이하인데 김임섭은 법정 최고형 5년까지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김인섭뿐만 아니라 이재명과 정진상의 바로 이 배임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임죄. 자, 위례 신도시 사건은 이 백현동 개발 사건은 백현동을 개발할 때 그때 이 백현동에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도 되는데 그걸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이재명이. 그리고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특정 이 개발 업체에게 줬고, 그래서 거기가 300억 원의 이익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300억 원. 그 과정에 김인섭이가 아시아 디벨로퍼의 로비스트로 활동했고, 이재명이 핵심 측근이었죠. 이 김인섭 씨가 끼어들어서 그래서 용도 변경을 4단간 해줬다. 김인섭이가 아시아 디벨로퍼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 아시아 디벨로퍼에서는 그 문제된 식품개발연구원 여기 용도를 2단계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두 차례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인수가 들어간 뒤에 갑자기 용도 변경을 4단계 해줘가지고 그래서 더 빼곡하게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돼서 거기서 옹벽 아파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옹벽을 쳐가지고까지 아파트를 다 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일부 시설이 지금 사용 불허 허가가 나가지고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과 정진상은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이 배임 혐의로 걸려 있습니다. 200억. 그러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에게 200억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걸 결과적으로 못 가져가게 했으니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김인섭이가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로비를 했고, 그래서 그 로비 때문에 이 용도 변경이 올라갔고,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정진상의 배임 혐의의 결정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판결을 받으면서 바로 이재명이 연결되고, 그래서 앞에 있는 판결이 이재명의 그 범죄 혐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화영의 신준우 부장판사가 징역 9년을 때렸는데 거기 재판 결과에 보니까 완전히 이화영이 이재명에 보고했고 쌍방울에 부탁했다. 그래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내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화영의 2심 판결이 곧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굳어지게 되면 바로 이재명은 재판 없이 바로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재명의 범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이게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돼 있고 거미줄처럼 쫙 서로 물고 무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범죄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백현동 사건뿐만 아니라 김인섭 씨는 위례 신도시 사업 관련해서도 본인이 3천만 원을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아시죠? 거기 100만 원을 넣으면 1000배 튀어가지고
그래서 100만 원을 넣으면은 1억. 그죠? 1000만 원 1억 10억.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을 넣으면은 100억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김만배의 후배가 1000만 원 넣어가지고 거기 100억어치를 가져갔다. 자, 이런 게 지금 그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발단이 돼가지고 지금 수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만배, 천배, 만배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김인섭 씨가 3천만 원을 넣었으면 얼마나 가져갔을까? 지금 한 150억 정도 빈다고 서정호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추적해보면 여기도 위례 신도시 사업도 이재명과 그리고 여기 정진상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범죄가 범죄를 계속 물고 있어서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재명과 정진상은 210억 원의 부패 방지법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 이걸 하나로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거 각각 떼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들도 지금 위례하고 대장동은 위례를 해먹고 그다음에 그보다 그 큰 판을 만드는 게 대장동이니까 위례와 대장동은 범죄 혐의도 비슷하고 그 등장하는 인물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남욱하고 여기 관계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위례와 대장동은 따로 떼내고 그래서 성남 FC와 그리고 이쪽의 다른 사건들을 함께 묶어가지고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건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김임섭이 11월 28일 날 본인의 재판 관련해서 최종 확정이 되면 그건 바로 이재명의 배임, 그러니까 그 김임섭의 알선 수재가 확정이 되면 이재명의 배임, 200억 배임, 이것은 배임은 50억 이상이면 자, 그래서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이니까 이재명이 또 중형이 불가피하다. 줄줄이 사탕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여기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거 내가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재명이 이제 선거법에서 징역 1년 선고, 집행유예 2년이니까 이것은 다음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출마를 못하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줄 알고 전부 다 내가 했어요 뒤집어 쓰고 나중에 이재명을 대통령 시키고 나면 사면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물거품이 된다. 그러니까 이화영부터 정진상부터 곳곳에 지금 김만배까지 다 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또 큰일 났다. 그래서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재판이 빨리 진행되고 있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의 처벌은 지금 알려진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크게 다가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재명이 50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된다. 지난번에 유차원 부장판사에게 그렇게 울먹이면서 기각해 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재명이 멘붕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 심판. 자, 그쪽에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모를 정도로 정말 심각하고 광범위합니다. 이 거대 악을 빨리 우리 사회에서 이 분리시행은 그야말로 멘붕이 되어 있고 민주당도 대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앞으로 대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그리고 민주당은 434원을 반대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위정교사가 재판이 열리게 되는 오는 11월 25일에도 극렬 저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의 이 11월 25일 날 선고도 징역형이 나올 것이 거의 확실시 돼 보이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마지막 발악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민노총을 비롯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핵심 세력들이 말하자면 무력 충돌을 유도할 수 있다 하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민노총 집회를 하면서 무력 충돌을 유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05명, 경찰 105명이 다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절도 당하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이러한 재판 선고에 대해서 자, 한쪽으로는 겁박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뭔가 지지자들을 말하자면 결집시키는 이런 노력을 할 것이다 하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갈수록 이재명의 결속도가 떨어지고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제 토요일 날 집회에서도 동지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이 동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믿고 어려울 때 단합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자, 본인도 나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다.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한 것도 본인이 바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대한 본인의 변명같이 들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고 또 전파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전병현 대표.
자,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의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선거와 관련해서 자, 특검 촉구 집회를 빙자해가지고 폭력 사태를 유발해서 물리력으로 판을 조기에 뒤집겠다는 그런 수를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여기도 전병현이 있는 새민주는 이낙연계인데 여기도 민주당 쪽에 비명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쪽 분위기는 누구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병현 새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왔던 군소야당 등과 연합해서 서울 광화문에서 16일 날 집회를 열었는데 여기는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 수용 집회라고 해놓고 말하자면은 이재명을 심판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3차 집회는 처음 의도와 정반대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당초 민주당은 15일 선거법 판결을 벌금 150만 원 밑으로 예상했고 그리고 그 무죄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25일 위정교사 재판부를 기세 등등하게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는데 선거법 판결이 치명적으로 나와서 그래서 분노 유발 규탄대로 변질될 것이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완전히 외통수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검 촉구 집회를 병자해서 폭력 사태를 유발해가지고 물리력으로 판을 조기에 뒤엎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 15일 판결에 대해 정권의 야당 탄압에 대한 법원의 화답이란 아주 상투적이고 선동적인 내용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 이재명에 대한 판결을 자, 이 살인이다. 그러니까 사법부를 통해서 정치인에 대한 살인을 했다. 이재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전병헌 대표는 이미 지난주 집회부터 폭력 조짐이 강해지고 있고 진실과 상식을 외면하고 오직 진영 논리의 눈먼자들의 광란 정치가 초래하는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회 시위에 대처하는 경찰의 철저하고 치밀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동영상을 보면 지난번 집회 때 민주당의 여기 민노총 집회가 있었는데 민노총에서 선동하는 거 보면 섬뜩합니다. 자, 이날 한번 보십시오. 경찰들에게 대해 있는데 그때 상황에서 자, 이게 선동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 앞으로 진격하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찰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가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선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십시오 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시민 여러분, 투쟁으로 선을 넘고 광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동지들을 함께 해주십시오. 블레이크 동지들 앞으로 와주십시오. 앞으로 와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여기 이걸 보면 이날 옆에 나와서 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동지들 투쟁 앞으로 자, 이렇게 말하면서 선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그야말로 밀란 같은 거 이걸 만들어가지고 판을 뒤엎겠다. 이게 이재명의 전략이 아닐까. 지금 이재명은 다른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이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이재명의 본체가 드러나고 자, 하나의 판결이면 또 하나의 사건뿐만 아니라 한 개의 판결을 통해서 두 개의 사건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혐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그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은 뭐 김문기를 몰랐다, 골프 안 쳤다 이런 것들이 판결 내용을 통해서 명백백백하게 이재명이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왔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한 자들도 이 판결문을 읽어보고 자, 그동안 좌편향 매체들 유튜버들이 일반적으로 선전하는 거 말고 이제 판결문을 읽어보면 와, 우리가 지금 속았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이 상황에서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이제 더 이상 안 먹히니까 그래서 대규모 폭력 사태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 전병헌 대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폭력 유발을 우려하기 때문에 위정교사 선고는 반드시 생중계해야 된다. 생중계. 생중계를 하지 않으면 자,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어제 이 김혜경 또 이재명 재판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 거기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일방적으로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검사들의 주장만 받아들였다. 추측 가지고 재판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을 전체 읽어보면 이재명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고 또 교묘하게 그걸 숨겨왔고 또 그걸 은근하게 압박을 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들인데,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 최후의 모든 거짓말이 다 들통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은 압박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전병헌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상황과 관련해서 자, 울고 싶은 이재명 개딸들의 뺨을 때려서 이제 완전히 이재명을 위한 뭔가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정교사 재판 1심 선고 생중계를 촉구했습니다. 자, 전후 관계를 전부 다 알려야 된다. 그래야 왜곡하지 못할 것이다. 판결 내용 가지고 거기 변호사란 자들이 지금 재판부에서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판결을 했는데 마치 한쪽을 안 본 것처럼 이재명이 주장하는 내용을 무시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 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틀리고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재판부가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판 공개가 아니라 강력하게 재판을 공개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진영 논리, 판결 내용을 외면하고 진영 논리에 눈먼 자들을 선동하는 악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25일에 위정교사 판결은 생중계를 허용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들은 상대의 배려를 존중하기보다는 악용 전술에 더 능한 세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손질 분위기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나머지 남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자, 경기 동부연합 중축이 된 민노총을 선동해갖고 폭력 사태를 만들지 않을까 이게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판결의 전후를 전부 다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정말 생중계를 통해서 이재명의 자, 오늘 이 이재명 관련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법률신문 그리고 뉴데일리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유튜브 등에서 공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자, 이재명의 이 위정교사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 선거법에서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정교사에서 이재명도 징역형이 확실시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징역형이.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완전히 사망 상태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상 끝났다는 겁니다. 자, 그걸 제일 먼저 방울을 단 사람이 한성진 부장판사.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참 대단한 게, 자, 이게 그동안 판사들이 많은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심적으로. 집회도 열고, 이렇게 그동안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도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도 검사들은 다 수사를 거의 다 마치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검사들 탄핵해봤자 별 효과 없는데 그걸 노리는 게 바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검사들 탄핵하면서 봐라, 당신들도 이재명에 대한 이 심판을 하면 바로 탄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신호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한성진 부장판사는 아주 법대로 원리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법률신문 등에 쭉 보니까 이 한성진 부장판사의 이번 판결은 그야말로 과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재명 같은 이런 행태를 보인 사람이면 선거법에서 그렇게 방해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뒤집으시고 이러면 그렇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온다는 겁니다. 절대 과하지 않다고 자, 전직 법원장 출신 이 변호사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인터뷰한 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11월 25일 날 이재명의 이 위정교사도 아주 중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우선 한성진 부장판사와 함께 이제 이번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건을 맡게 됩니다. 이 김동현 부장판사는 우신고등학교와 고대 법대를 나왔는데 그동안 이 사건의 판결을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지리지리하게 뭐 이재명이 지각하면 지각하는 대로 또 이재명이 뭐 조퇴하겠다면 조퇴하는 대로 다 많이 봐줬다. 그래서 운동권 출신이었다. 자, 그런데 뭐 국제인권법이나 우리 법 연구회 소속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볼 것이다. 그래서 판사들도 자, 어떤 판사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이 서정욱 변호사가 전해주는데 이게 김동현 부장판사 보고 축하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자, 본인이 먼저 이걸 재판을 받게 되면 자, 자기가 먼저 이재명의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당선 무효형을 확실하게 때렸기 때문에 이 항소심에 가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바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신은 충분하게 부담 없이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됩니다. 이 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남 장흥 그래서 뭐 지역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그동안 보였던 행태를 보면 약간 좀 미심쩍은 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배석 판사입니다. 안건홍 판사 그리고 김태형 판사. 이 안건홍 판사는
공주대학교 부설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는데, 자, 바로 이 사시하고 난 뒤에 김앤장에 가서,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인 김앤장에 가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2020년도에 판사가 된 분입니다. 확실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외에 김태형 이 판사도 반포고등학교, 서강대학교, 그리고 로스쿨을 졸업해가지고, 그래서 이 판사 인턴을 한 분입니다. 이분은 중앙지법과 고법에서, 이게 엘리트들이 가는 코스라고 합니다. 로스쿨 나와가지고, 이분은 로스쿨 출신인데 로스쿨 4기.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다 이 배석 판사도 10년의 법적인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비교적 젊은 사람들인데, 이재명을 봐주는 판결에 동의했다가는 자기들의 이름이 아주 불명예에 남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장판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세 사람이 똑같이 자, 회의를 해가지고 의견이 안 맞을 때는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우선 형량을 얼마나 할 것인가, 그리고 구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것에 관련해서 의견이 안 맞으면 투표를 해가지고 똑같이 n분의 1.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세 사람 중에서는 핑계를 댈 수 있는 게, 나는 이렇게 말하자면 김동현이가 나는 봐주려고 했는데 나머지 두 사람이 안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재명은 오히려 위전교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갈수록 이 범죄와 관련해서는 이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처벌이 무거워지는 범죄 중에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과 위정입니다. 음주, 위정. 그 위정교사는 더더욱 처벌이 무겁고, 그래서 위정교사 가운데 최근에 몇 년 동안, 한 3년 동안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의 40%가 법정구속, 나머지 40%는 징역형 집행유예, 그리고 20%는 벌금형이다. 근데 이재명의 이 범죄를 보면 너무나 악랄하고 아주 재질이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녹음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는 이재명은 도저히 피하기 어렵다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3심 신급제도인데 우리 1심, 2심, 3심.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김동현 부장판사가 1심에서 이재명에게 무슨 벌금형이다 이걸 냈다가 그 다음에 항소를 해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이재명이 징역형 때려지게 되면 이 판사는 개망신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법조 안에서도, 법원 안에서도 인사고과할 때도 이런 경우는 아주 나쁜 고과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여기 지금 이 김동현 부장판사가. 그래서 이게 다 거치고 하는 과정이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거는 지금 이 핵심적으로 이재명을 봐줬다는 유창훈 판사, 지난번에 영장실질심사할 때 기각시켜놓고, 그러면서도 이거 위정교사만큼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 없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했는데, 유창훈도 인정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마음 놓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법정 구속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과 이 한동훈 대표, 이 두 사람이 각각 지난 국회 때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에. 그때가 위정교사와 대북 송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 표결해서 통과됐기 때문에 다시 국회에 가서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는 21대 국회고 지금은 22대다. 국회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데, 판단은 아무래도 법원에서 할 것 같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까지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김태형 그리고 안건홍 이 두 사람의 말하자면 배석 판사, 거기다가 지금 3급 심재, 그리고 지금 이 유창훈도 보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은 사실상 끝났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고,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판결을 보고 이재명 생명 끝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 생명 끝났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다 끝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병현 새미래당 대표도 이제 이재명 대신에 자, 삼총 상김, 그러니까 총리 출신의 세 사람, 뭐 이 이낙연이라든지 정세균이라든지 김부겸, 그리고 이 삼김, 이 김경수라든지 김두관이라든지 뭐 이런 김동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부각될 것이다.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제가 할 길을 누가 한 사람이 딱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집중적으로 거기 몰려듭니다. 정청래도 그죠? 이재명의 판결이 날 때, 그때 본인이 뒤늦게 오다가 판결 소식을 듣고 차를 돌렸고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뭐 같은 법원 뭐 어쩌고저쩌고 막 비판했다고 하는데, 자, 이거부터가 벌써, 자, 그러면 쫓아와가지고 미리부터 대기하고 있던가 이럴 텐데,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타난 사람들, 그야말로 이재명 없으면 못 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거 보면은 전부 다 이재명 때문에 배지를 단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나타나고 들어갈 때 이재명 도닥거려주고, 나올 때 되니까 이재명 들어갈 때는 뭐 법대로 하겠지 이렇게 했다가 딱 나와서는 한마디도 다 해가지고 사법, 말하자면 역사의 이 심판, 민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영원하다 이랬는데, 역사와 민심은 정말로 이재명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밝혀지지 않았던 의문사들 포함해서, 이재명 주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포함해서, 그동안 이 사건에 이제 이재명이 구속되고 나면, 그러면 줄줄이 관련된 사람의 증언들 튀어나오고, 이 말하자면 이화영이나 김만배나 그 주변에 있는 정진상 이런 진술이 튀어나오면서 고구마 줄기처럼 쫙 엮여 있던 게 수면에 내려 들어가면, 그야말로 지금에 나타난 범죄도